르네상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외부적으로는 민족국가가 완성됩니다. 그림에서 A를 민족으로 대입해 봅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네모, 세모란 개개인이 있고 이 개개인이 공통적인 준거점 X로 환원될 수 있다면 이것이 근대국가의 단위, 즉 민족이 됩니다. 지금 시대의 민족이란 환원되는 준거점 X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 준거점을 헤겔은 민족정신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민족을 단위로 구성된 국가가 민족국가입니다. 여기에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준거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깊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힘센 존재인지에 대하여는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현대에 가끔 가다가 저 민족의 준거점을 가지고 민족을 흔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준거점을 흔들어대면 모든 구성원이 속절없이 휘둘러버리고 맙니다.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실존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회가 피폐해지자 이러한 사회적 상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어찌 보면 나치즘하고는 정반대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하이데거도 히틀러가 민족의 준거점을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힘인 것이죠. 민족주의 또는 민족국가 체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역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듯이 민족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이듯이 민족의 자유도 절대성을 가집니다. 민족마다 정체성이 있고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만, 현대에는 어느 경우에도 이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민족국가는 종교로부터 독립하고 타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외부와의 투쟁이 필수가 되었고 지상 명제가 됐으며, 따라서 애국과 순국이 최고의 도덕이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혁명, 외부적으로는 독립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족국가는 자유, 결정권, 권력 등 모든 것을 내재적으로 보유합니다. 이른바 주권이고, 이 주권은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존중되며 침해받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민족국가의 완성이 구유보의 분할과 독립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X를 주권이라고 대입해 봅니다. 정체성이 개인 스스로에게서 나오듯이 주권도 내부에서 나오는데 바로 국민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주권을 종교가 가지고 있으면 종교국가이고, 왕이 가지고 있으면 왕국입니다. 일부 계층이나 계급이 가지고 있으면 귀족국가 또는 전체주의가 되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독재국가가 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구제도는 혁명을 통해 깨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외부적으로는 민족국가로 완성됩니다.